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심장은 격화되고, 그 다음에 신장부터 방광까지의 능력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커진 상태잖아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가볍고 아래쪽이 무겁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말한다 라고 하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인지가 개선된 것만으로 왜 불안감이 극복이 될 수가 없는지, 불안감이 극복되려고 하면은 실질적인 결과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안감 극복은 왜 이루어질 수가 없는지, 감정과 장기, 신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 몸의 상관관계, 더 나아가서 제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과거의 불안증을 앓았던 제가 이런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다루니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잘못된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례적으로 조금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문장들이죠. 근데 저도 제 자신도 제가 싫었거든요, 이렇게 겁이 많은. 그래서 언제서부턴가는 이 겁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지나서 내가 이 남자들 사회에서 좀 겁이 많고 약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아서, 마치 이렇게 동물들이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발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을 보면은 얘는 참 겁이 없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만큼 제가 겁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억지잖아요. 억지였기 때문에 제가 불안증을 앓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훗날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불면증과 불안증, 우울증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게 되고, 불안증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과 마주를 한다든지, 과거의 기억을 소환시켜서 치유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말에 아주 잠깐의 어떤 불안감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루 어느 날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그날따라 우연히 내가 원래라고 하면 평소에 이것은 되게 겁났을 것이고 불안한 감정이 나를 휩싸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날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전과 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달았거든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훗날에 제가 불안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몸과 마음에 대한 공부,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왜 그때 우연히 복불복으로 나는 겁이 없는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지, 그 다음에 겁이 유독 많아질 때, 그 다음에 불안감, 두려움이 유독 많아질 때는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극복할 수가 없었는지, 모든 걸요. 그리고 이것은 제 경험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아웃풋을 내고 난 뒤에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퓨어에 허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허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허리가 이 물리적인 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장부터 방광이 위치한 곳이 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장기와 감정을 연관 짓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는 생각, 그 다음에 간은 분노, 그리고 신장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공자를 쓰는데요. 신장이 약해질수록, 신장이 약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얼토당토 않은 그런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으로 금방 설명이 가능해요. 일단 불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라고 하면은, 일단 심장이 격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감정은 매번 느끼고 살지만 불안이란 감정을 크게 느낄 때는 반드시 심장 박동이랑 연관이 있어요.
심장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고 박동이 크게 뛰어야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세게 느낍니다. 그리고 심장과 신장은 길항하는 관계에 있어요. 실제로 대동맥, 대정맥이 심장과 신장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얘네는 줄다리기 하는 관계라고 보면 돼요. 심장이 격화됐다는 것은 신장이 약해졌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신장이 약해지면 한쪽의 줄다리기에서 힘의 균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격화되겠죠. 이러한 상관관계로도 첫 번째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심장은 왜 긴장되는가? 우리가 달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심장이 긴장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뇌가 과부하됐기 때문이에요. 뇌가 과부하되게 되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에서 피를 보내야 되거든요. 심장보다 중력상 위에 있는 장기는 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과부하될수록 심장은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왜 과부하가 되는가? 생각이 많아서겠죠. 그러면은 생각이 많아질수록 피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은 점점점 긴장됩니다. 이것을 스노우볼 이펙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양이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0분부터 30분까지라고 할게요. 그럼 생각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럼 그럴수록 심장의 긴장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1분 전, 그 다음 1분 후가 내 심장의 긴장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에서 생각을 맞이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절대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스노우볼 이펙트예요. 그럼 이쪽에 피가 몰리잖아요. 근데 피는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몰리게 되면 한쪽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럼 명치 위쪽이 뜨거워지면 여기 아래쪽은 차가워지겠죠. 피가 부족한 장기는요, 여기 지금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없는 아이패드랑 똑같습니다. 기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얘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장이랑 방광 쪽은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기들이라든지 전체 근육들은 신경과 그 다음에 심장이 긴장될수록 긴장되게 돼 있어요. 배에 있는 장기들은 에너지를 소화 흡수하는 장기인데요. 여기 피가 부족하니까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럼 에너지에 제대로 된 충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랑 혈관은 근육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혈관이 긴장되게 되면 전체 근육이 긴장돼요. 그러면 젖산이란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정상장력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0부터 10까지의 길이가 있는데요. 정 가운데 5였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해요. 자, 그럼 보세요. 생각은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죠. 우리 뇌는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스노우볼 이펙트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낮은 경우의 수도 계산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미 굉장히 처참한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직면돼 있죠. 감정은 격화돼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피지컬적인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한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생존의 불안정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다시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오게 돼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신장과 두려움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것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피가 몰려 있고 여기가 과부하된 상태, 그러니까 뇌가 과부하돼 있고 심장이 과부하돼 있고 그에 따라서 신장 능력이라든지 배 아래에 있는 장기들 전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라고 하면요, 진화상 본능적으로 우리는 변수의 반응과 대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것을 쉽게 도식화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쪽으로 에너지와 피가 몰려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심장은 격화되고 그 다음에 신장부터 방광까지의 능력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커진 상태잖아요. 신장의 재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가볍고 아래쪽이 무겁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말한다 라고 하면은 뇌를 이완시키는 거예요. 뇌를 이완시킨다는 것은 신경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게 뇌와 신경이 이완되게 되면 첫 번째로 생각이 줄어들겠죠. 생각이 줄어드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구마구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노우볼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앙적인 사고로 갈 그런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더 나아가지게 되면은 뇌가 안정되니까 심장이 안정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미 불안감의 대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왜냐? 심장이 안정돼서 감정이 안정됐으니까요.
그럼 피가 이쪽으로 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피순환이 제대로 되겠죠. 그럼 신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 두려움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정상화되니까요. 쓸데없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죠.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용기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이 제 기능을 내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수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랑 혈관이 이완되면서 근육이 회복되겠죠. 그럼 피지컬적인 능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젖산이 풀리니까 또 에너지가 회복돼요. 자, 그러면 생각은 적고 객관적이고 통찰력이 살아난 상태에서 감정이 안정적이에요. 거기다 에너지의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전보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죠. 이전에는 생각이 막 발전되면서 억지로 불안한 것을 더 찾고 작은 것을 더 크게 봤다라고 하면은 작은 것은 작게 보이고요. 큰 것이 왔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대처할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 방법으로 바로 직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지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 긍정 확언을 통해서 나를 치트하는 거, 그러니까 속이는 거 말고 실질적인 결과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요, 언제 어디서나 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요, 내가 하는 행동은 명확하게 그 결과를 위한 근거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과거에 저도 그렇고요. 실질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서 단기적인 방법만 자꾸만 찾으러 다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감정은 우리 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도 언제 어디서나 머리 쪽이 아닌 아래쪽, 아랫배 쪽으로 내가 기운이나 에너지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점점 쓰게 될수록 아랫배에서 윗배, 윗배에서 명치를 건너서 가슴, 머리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절대 저는 배꼽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 강의에서 가르치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겁이 너무 많았고 우리가 누가 나를 보고 뒷담화하는 것도 사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어떤가요? 제가 비록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심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가능했던 이유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저의 경험,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된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두려워하던 삶에서 설레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